학생 때 내가 이제 코딩을 조금 하는 것 같다, 이제 AI 관련 기본서도 조금 읽어봤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몇 개 따라해봤고 하니까 그러면 대학생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이런 과제를 하는 것 같던데 싶었던 찰나에 우연히 이런 과제를 조금 대신해주는 어두운 시장이지만 그런 시장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일이 어떤 과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들어올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템플릿이 쌓이더라고요. 상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같은 코드나 같은 보고서를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몇 가지 이제 템플릿이나 몇 가지 데이터, 몇 가지 이제 등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과제가 올 때마다 좀 드리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잘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한 10시간이나 20시간 정도의 리서치를 해야 되는 일을 저는 한 20-30분 만에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이제 서로 수지타산이 맞는 거죠. 저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시간만 생각해도 되게 남는 장사인데 싶은데 저는 이제 사실 30분 만에 하니까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일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좀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주를 몇 번 하고 나서, 과제 외주를 몇 번 하고 나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더 들어오는 태스크가 새로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는 이제 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운영을 하고 있던 커뮤니티들에서 단기적으로 인턴 같은 걸 해볼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한 농업 스타트업에서 비전 모델링을 하는 일, 그때 이제 제가 딥러닝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냥 이제 풀 같은 거 디텍션하고 요런 태스크들을 푸는 모델링 일을 조금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 아마 2학년 이제 계약하기 전일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이제 방학을 한 달 그냥 통으로 빼서 로봇 팔 회사에 인턴을 한 달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던 분야가 강화학습이라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바둑 같은 게임, 알파고도 요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일부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고요. 게임이나 이제 어떤 제어 태스크들, 로봇 제어 태스크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라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난 대학원생 분이 그 회사에 다니시는데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대표님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게 학교 다니면서 한 마지막 일은 퀀트 회사에 한번 갔었어요. 면접 아닌 면접을 봤었는데 좀 어떻게 들어갔었냐면 그 회사의 리포트들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회사의 리포트들을 되게 재밌게 읽었고, 물론 이제 퀀트 회사니까 알고리즘을 A부터 Z까지 까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이런 전략을 만들었구나라고 제가 유추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냥 그 유추되는 포인트들을 다 모아서 그 전략을 일종의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그냥 만들어서 이거 이런 거 하신 거 맞나요? 라고 그냥 면접에 가서 보여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그 이후에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쌓은 일들이 좀 자산이 돼서 한번 신문에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대동넷이라고 과학 언론사인데 그때 이제 제가 사이드로 참여했던 논문을 한번 그 대전에 있는 박사님들이랑 같이 발표를 하고 좀 토론을 할 기회가 생겨서 그런 걸 기사에 올라갔더니 그때 또 한창 이제 AI 열풍이 뜨거울 때라서 고맙게도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서 연락을 몇 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택한 곳이 그 카카오에서 글로벌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신 크러스트라는 법인에 그때부터 이제 풀타임 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벌겠다라고 좀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우연한 기회로 드론을 한번 사주셔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놀다가 여기다가 이제 오토파일럿을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동작을 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 오픈소스 비행 제어기를 하나 달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개발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꽤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꽤 적성에 맞는 것 같았고, 드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영상 인식이거든요. 얼굴을 인식해서 따라간다던가 이런 거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AI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한창 AI 붐이 많이 일고 대학에서 갑자기 그런 커리큘럼들을 만들어서 그런 과제 수요가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을 벌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해본 게 생각보다 내가 하면 그래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대학 과제 정도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피드백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만약에 잘못했으면, 개판으로 했으면 바로 이제 B 받았다, F 받았다라고 저한테 뭐라고 클레임이 들어왔을 텐데, 덕분에 이제 좀 이걸 좀 뿌듯하게 얘기하는 게 그렇긴 한데, 대학 과제를 대신해주고 굉장히 보고서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A 받았다, 뭐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대학 과제 수준도 할 수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잡을 해볼까? 라고 이렇게 그냥 관성을 따라서 온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제 처음에 AI 공부를 할 때 아무런 뭔가 머터리얼이 없으니까 책을 보는 것도, 제가 솔직히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수학 정도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이제 AI 그 알고리즘들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혼자 책만 보고. 그 정도로 똑똑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질문을 할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오프라인에 없잖아요. 전 심지어 이제 원래 서울 사람이 아니라 그 진주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를 했으니까 컴퓨터 비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커뮤니티에 가서 그냥 되게 되도 않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쟤 뭐야 하고 욕도 먹고 그랬지만, 이제 다 나이를 알고서 좀 참작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분들이랑 친해지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배우고, 다음 AI 분야 이걸 공부를 해봐야겠다, 컴퓨터 비전 보다 난 이게 더 재밌다라고 선택한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강학습이라는 분야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디다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고 소통할 곳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그냥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같이 스터디를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가 아마 19년 8월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강학습 커뮤니티를 성장시켜서 지금은 한 1,400분 정도가 계신, 한국에서 그나마 강학습이라는 분야 안에서는 트래픽이 좀 높은 커뮤니티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커뮤니티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채용 공고를 커뮤니티에 올려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강학습 엔지니어를 뽑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 채용 공고에 대한 트래픽, 채용에 대한 트래픽,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별마님이 와서 일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얘기를 조금씩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보통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추천을 굳이 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에서는 이걸 따라가려고 하면 되게 뭔가 반발이 많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많은 반발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올라왔고,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커리어 패스를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자기가 그냥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업할 거야 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커리어 패스라도 그거에 본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특이한 걸 해보고 싶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반발을 한다, 주변에 이제 부모님도 하지 말라 그러고 선생님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다, 그때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래서 뭔가를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냥 흥미에서 시작해서 붙은 관성이었던 것 같고요. 그 관성이 조금 더 커지다 보면은 이게 내 약간 주업이 돼버리거든요. 내가 원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주업이었는데 약간 뭔가 자꾸 뭐 AI 커뮤니티 만들고 아니면 코딩하고 요런 게, 그러니까 내가 배분하는 시간으로만 봤을 때 주업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주변에서. 너 공부 안 하고 뭐 그런 거 하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라는 말을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많이 들었었고, 고민을 해본 거죠. 내가 학교 공부해서 계속 1등 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잘할까? 라고 하면은 막 그렇게까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내가 다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은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그때부터 좀 자기 증명 욕구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에고라고 하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데 왜 다들 틀렸다고 하지? 그러니까 증명을 하겠다. 그럼 뭘로 증명을 해야 되냐? 내가 뭐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제일 많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이, 그렇게 해서는 멀쩡한 직장도 못 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산다, 굉장히 힘들게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일단 저분들보다 잘 벌면 그런 소리는 안 듣겠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증명이나 오히려 그렇게 주변에서 뭐라고 반발을 많이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